그래서 콜레스테롤에 관한 짧은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과 의견, 그리고 오해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우선, 콜레스테롤에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콜레스테롤이 동맥을 막고 심장병을 유발하며 정말 해롭다고 배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피하고 시리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오트밀이나 시리얼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콜레스테롤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직접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75%는 여러분의 몸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단 25%만이 음식, 즉 식단에서 비롯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나쁘다면 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할까요?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 성 호르몬을 구성하는 원료입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이 모든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기 시작하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때 발생하는 질병과 문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만큼이나 많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담즙을 생성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세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간에서 분비되는 체액으로 소화를 돕습니다. 담즙이 없으면 복부 팽만감과 오른쪽 어깨 통증이 생기며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전혀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담즙과 비타민 D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피부를 통해 햇빛을 흡수하여 콜레스테롤을 변환시켜 만들어집니다. 모든 세포막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뇌도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도 콜레스테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의 문제는 체내로 들어오는 양이 배출되는 양보다 너무 많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약 30년 전만 해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는 225였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200으로 낮췄죠. 그 후 수백만 명에게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문제는 이 제150, 심지어 100까지 권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콜레스테롤이 동맥을 막을 수도 있다면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권고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다른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은 콜레스테롤을 섭취했을 때보다 더 빨리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중지방으로 변합니다. 알겠나요? 다시 말해, 달걀 같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담즙을 이용해 이를 분해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빵, 파스타, 시리얼, 크래커, 비스킷, 와플, 팬케이크 등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더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한 비율이 있는 거죠.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주스, 알코올 같은 것들은 콜레스테롤과 인슐린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부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더 많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할 때 병력 조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언제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는 그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하지만 달걀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달걀에는 레시틴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의 해독제입니다.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일 때는 의사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만 치료해야지 필요 없을 때는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방 차원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약들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그 부작용은 콜레스테롤로 인한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쪽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뇌졸중이 올 겁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약들의 위험성을 좀 읽어보면 부작용이 꽤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다른 부작용으로는 대장암 발병률 700% 증가, 유방암 발병률 12배 증가, 담석 발생률 45% 증가, 위염 발생률 145% 증가,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이 예상된 감소 대신 증가, 심장마비 발생률 2배 증가, 내부 출혈 및 심한 변비, 간 질환 및 위, 장 궤양, 빈혈, 미각, 후각 장애 및 시력 문제, 현기증, 백혈구 수치 저하, 협심증 또는 심장 리듬 이상, 정맥염. 게다가 암 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36% 증가했습니다. 충동적 행동, 살인 및 자살 행위의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충수절제 술 건수는 175%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권하는 이런 약들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더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러한 오해들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1947년부터 현재 NIH의 일부인 미국 공중보건국은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질환 사례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진은 매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에서 30세에서 62세 사이의 남녀 5,209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발병과 관련된 공통적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나중에 활용될 1차 종합건강검진 및 생활 습관 설문 조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참가자들은 약 2에서 6년마다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진에게 상세한 병력을 제공하고 신체 검사와 임상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1971년 이 연구는 1세대 참가자들의 성인 자녀와 그 배우자 5,124명을 2세대로 등록하여 유사한 검사에 참여시켰습니다. 2002년 4월 이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1차 코호트의 손주들인 3세대 참가자들을 등록한 것입니다. 1948년에 시작된 초기 연구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당뇨병 및 신체 활동 부족이 심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레이밍햄 연구는 몇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거의 모든 참가자가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사추세츠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은 서로 다른 심장 건강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제시되어 왔습니다. 둘째, 해당 마을은 전형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이밍햄은 비교적 생활 수준이 높은 중산층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거나 빈곤층이거나 세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 권장 사항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방이 심장에 해롭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탕과 가공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 요소들은 간과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 더 건강한 사람들이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하거나 연구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연구 후반부에는 주로 더 건강한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연구는 원인을 보여주기보다는 패턴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연구는 흡연자들이 심장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흡연이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흡연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주 말하듯이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이를 바탕으로 만든 위험도 계산기가 오류를 범합니다. 의사들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점수 산정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심장마비 위험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심장병 발병률은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이 도구는 실제보다 위험도를 더 높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초기에는 여성이 부차적인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여성도 포함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연구는 주로 중년 남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장병이 여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연구는 획기적인 연구였지만 매우 좁은 범위의 인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론 중 일부가 지나치게 확신에 차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